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테마 27번의 부동산 취득시효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그동안의 기출지문은 너무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아니다. 너무 어려운 지문은 가끔가다 하나씩 있는 거고 늘 기출지문에 나오는 지문이 반복해 나온다. 그 12개 지문을 정리해놨는데 이 12개 지문은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서 줄줄 나와야겠죠. 자, 그 중에서 6번 지문 볼까요? 6번 지문이요. 자, 6번에 보면 나머지 지문을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하여 소유권을 원식 취득함으로 20년 점유해서 취득시 완성돼서 등기 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취득시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형식은 이전 등기 형식을 내지만 그 성질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취득시효로 소유권 이전 등기 내는 순간 그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말소시킬 수 있다. 원시취득한 나한테 누구도 걸지 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지만 취득시 완성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내서 원시취득했더라도 취득시효 완성해서 등기난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역권만은 다른 건 다 말소할 수 있지만 지역권만은 존치시켜주라는 거죠. 두 번째, 취득시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따라서 언제로 돌아 소유권 얻는다? 20년이 완성할 때 소유권 얻는 것도 아니고 등기 시에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고 언제 돌아간다?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맨 처음에 20년 전에 점유 개시 시에 일리 돌아가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소유권 취득 시기는 소고표가 있다. 그렇죠? 이때 소유권 얻는 것이다. 하지만 소고표는 누구의 주장한 소고표다? 이 소고표는 당사자끼리만 주장하라는 소고표일 뿐이죠. 그래서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와 땅 주인이 원소유자 둘끼리만 주장하는 소고표이기 때문에 20년이 완성돼 등기 내면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20년치 사용료, 단돈 10원도 20년치 부당이득, 사용료 내지 말라는 소고표일 뿐이지 이 소고표를 제3자한테까지 소고표를 주장할 수 있는 소고표는 아니라는 거 기억나시죠? 3자한테까지 쫓아가서 나 20년 전에 소고표 얻었어 라고 3자한테 주장할 소고표는 아니라는 거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8번 지문 조심하셔야 되죠. 8번 지문도 몇 번 강조했던 건데 현 점유자는 어느 토지에 현 점유자는 지나간 전 점유자의 그렇죠. 기간도 승계 합산할 수 있고 기간을 승계했다면 현 점유자는 지나간 전 점유자의 하자도 승계하지만 현 점유자는 지나간 전 점유자의 점유 효과는 승계할 수 없다. 그렇죠? 현 점유자는 점유 기간도 승계하고 하자도 승계하지만 지나간 전 점유자의 점유 효과는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전 점유자가 이미 20년이 완성됐어요. 20년이 완성된 점유를 현 점유자 승계받아서 다시 5년간 점유했다. 그럼 합치면 몇 년입니까? 합치면 25년의 점유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효과 승계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땅 주인한테 원소유자한테 현 점유자가 등기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20년 완성된 점유를 승계받을 때는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를 뭐해서 대의해서 등기를 대의 청구해야 된다. 그렇죠. 대의 청구해야지 효과는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 청구가 누구 앞으로? 지나간 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낸 다음에 순차로 이전 등기가 와야지. 현 점유자가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지만 이거 주의할 게 완성된 점을 승계했을 때는 직접 등기 청구가 안 돼요. 하지만 전 점유자가 17년 점유했어요. 20년 완성 못 시켰어요. 17년 점유한 것을
현 점유자 물려받아서 또다시 5년 점유했어. 합치면 몇 년이에요? 23년. 그런데 누가 20년을 채웠나요? 현 점유자가 20년을 채웠죠. 그때는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기가 20년을 채웠다면 직접, 이미 20년 채운 점유를 승계받았을 때는 직접이 아니라 대의에서 청구.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이때는 직접, 자기가 20년 채웠기 때문에 이미 20년이 완성된 점유를 승계받았을 때는 직접이 안 되고 대의에서 등기 청구한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7번, 8번 특히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도 다 중요한 얘기지만 나머지 얘기도 여러분들 읽으면 다 아실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쳐놓은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10년간. 이 10년이란 꼭 자기 앞으로 등기한 게 10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전 등기 명의인의 기간을 합쳐서 10년이어도 된다는 것이지. 내가 점유한 기간 10년, 내가 등기한 기간 10년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도 승계하지만 등기 기간도 승계할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 공연, 평온, 등기부 취득시효는 기간은 10년을 단축되지만 여기에 뭐가 추가된다?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 추가된다. 20년짜리 없는 게 추가되죠. 그렇죠? 20년 기간은 10년 단축하지만 선의 무과실이 더 추가되는데, 선의까지는 모두 추정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을 추정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뭐하라? 스스로 입증하라. 이것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때 선의 무과실은 언제만 갖추면 되는 거다? 10년 전에,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 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맨 처음에 10년 전에 점유 개시 시에 이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는 것이지 10년 내내 선을 요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10년 전에 맨 처음에 점유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라면 그 후 아기가 되었더라도 전혀 관계없다. 이때만 설명이 된다. 즉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사항이지 항상 주의시킨 게 뭡니까?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험 문제 나올 때 등기부 취득에서 말하는 선의 무과실은 10년 전에 등기 시에 그때 선의 무과실하면 틀렸어요. 등기가 아니라 점유 시에. 점유에 관한 사항이 등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주시하면 돼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나머지는 꼭 읽어주셔야겠죠. 여기 이제 핵심이죠. 자, 이렇게 취득시효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테마 28번이죠. 우리가 또 소유권 그러면 상인관계, 통행권,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공동소유. 자, 테마 28번에 공동소유 얘기죠. 자, 공동소유에서 비교할 줄 아는 거. 비교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동소유에서 뭘 알죠? 우리가 공유가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었잖아요.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지만 공유 지분 이야기. 공유 지분 어떻게 되는가? 지분 이야기. 두 번째 공유자들끼리 내부 관계. 내부 관계라는 게 뭡니까?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누구든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 찬성으로. 우리가 관리 행위 그러면 공유하는 토지건물 남한테 임대 주는 거, 임대차 주는 거. 공유물의 보존 행위 그러면 누가 공유물 침해했을 때 공유자들이 물권 청구권이에요. 목적을 반환, 결과 제거, 예방 청구권, 침해했을 때, 공유물 침해했을 때 보존 행위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 거. 그렇죠? 공유물의 처분 변경이라는 건요. 예를 들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또는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이게 변경행위예요. 어쨌든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내부 관계. 그렇죠? 좀 더 상세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면 이 내부 관계.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공유물 분할이었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근데 제가 요번에는 딱 세 군데 포인트지만
이 공유물 분할이 특히나 예상시되는 부분이에요. 요번 시험은 25회 시험은. 그래서 공유물 분할 이야기를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공유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언제든지 공유자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공유자 중에 1인이 분할을 청구하면 반드시 분할에 응해줘야 한다. 자,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반드시 분할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반드시 분할에 응해줄 의무가 있다. 그게 형성권이에요. 응하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반드시 분할에 응해줘야 된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공유지만 분할 금지가 되는 게 있었죠. 분할 금지. 다음 같은 경우는 공유지만 분할이 금지된 예외가 있었죠. 이거 다 수업 시간에 적어줬어요. 자, 어떤 경우냐. 원래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건데 이 분할이 제한받는 경우. 하나는 법률 규정에 따라 분할이 금지된 공유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상린관계에서 경계표. 이웃사전 담벼락, 논뚝, 밭등은 공유로 추정하지만 경계표는 분할할 수 없다. 공유로 보지만. 또는 구분 건물에 있어서 아파트 연립 빌라,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 복도에다 엘리베이터는 공유지만 분할할 수 없다. 집합 건물에서 구분 건물에서 아파트 대지권은 공유로 하지만 분할할 수 없다.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 구분 건물의 대지권은 분할할 수 없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상호 명의신탁이 있었잖아요. 상호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공유로 등기됐더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죠.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선사는 절대 분할할 수 없다.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상속재산요. 다음 몇 년? 5년 지나면 또 그렇지만 분할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었죠?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이 있을 때는 분할할 수 없지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5년은 초과할 수 없다. 5년 초과된 기간 내에서 이 네 가지 경우는 공유지만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예외죠. 분할 방법이 뭐가 있었나요? 분할 방법에는 대원칙 무슨 분할? 협의분할. 협의분할을 우리가 대원칙을 했잖아요. 협의분할 원칙. 다만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다만 협의분할이 실패했을 때는 무슨 분할 들어간다? 이게 먼저 협의분할 시도한 다음에 이것이 실패한 경우 한해서만 재판상 분할 청구 들어가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걸 먼저 시도하지 않고는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없어요. 재판상 분할 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공유자 전원을 원고픽으로 재판에 출석시켜야 된다. 한 명이 빠지면 안 돼.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따라서 판사에 비해서 분할한다. 이 말만 떨어지면 분할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것이다. 공유물 분할은 분할은 원칙이 소고표가 없다. 기억나시죠? 분할된 날부터 단속세 낸 건지 소고표가 없다. 하지만 예외 있었죠. 단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지만 상속재산의 분할만은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95년에 돌아가셨는데 2014년에 상속재산 분할이 벌어지면 언제 돌아와서 분할되는 거다? 돌아가신 날짜인 94년으로 돌아간 것이다. 상속 분할만은 돌아가신 날짜로 돌아가서 소고표가 있다. 소급적으로 분할시켜야 되는 거다. 나머지 상속 분할은 소고표가 없지만 그렇죠. 요런 이제 공유물 분할이죠. 자, 요 분할 얘기도 잘 봐주셔야겠죠. 어쨌든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공유자 전원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분할은 협의 분할이건 재판 분할이건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그렇죠? 협의 분할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공유물 분할 공유자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지.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분할은 무효이다. 이런 말도 생각이 나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공유물 분할 대원칙은 현물 분할을 대원칙으로 하지만 현물 분할이 안 될 때는 매각해서 무슨 분할?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 또 이 과정에서 무슨 분할이 있었다? 가격 배상 분할. 기억나시죠? 분할 방법은 구체 세 가지예요. 현물 분할 원칙을 하지만 대금 분할,
가격 배상분할. 공용을 분할 청구한 사람의 지분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는 거죠. 내가 살게. 그래서 분할 청구한 사람 지분을 인수해서 분할 끝내는 것을 가격 배상분할 부르죠. 분할은 세 가지 있다는 거. 자, 이런 얘기들이 여기 주요 내용들이죠. 간단히 정리했지만 봐주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오히려 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이제 문제풀이라든가 뭐 판례 이런 걸 통해 좀 익히는 거고 가장 기본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이것도 하나도 안 빼고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테마 29번에 법정시상권 볼 거예요. 법정시상권. 법정시상권도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파트예요. 그렇지만 어려워도 가장 쉬운 거 저는 그거예요.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맞히면 다 붙고도 남아요. 남이 못 맞히는 어려운 문제 붙는 시험이 아니다. 내가 충분히 배웠고 몇 번에 들었던 얘기만 맞춰도 다 7, 8점 다 갈 수 있어요. 다 실수에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걸 중요시 여겨야지 어려운 판례를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자, 법정지상권. 그렇죠. 법정지상권이란 쌍방이 땅 주인과 남의 땅을 쓰는 사람이 쌍방이 합의하지 않아도 지상권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우리는 법정지상권이라 부른다.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 건물을 존립시키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일정 기간 희생시키는 제도를 법정지상권이라 부르는데 법정지상권은 크게 나누면 5가지가 있다. 제목만 줘볼까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한 법정지상권은 305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305조의 법정지상권. 305조는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이때 전세권 설정된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가 법정지상권자냐? 주의할 게 항상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자가 아니라 건물주인 누굽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주의할 게 뭐라고요? 전세권자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지상권은 전세권 설정자다. 그냥 법조문 정도만 슬쩍 알면 되는 거지 판례도 없애거든요. 두 번째 법정지상권 너무 유명하죠? 366조의 법정지상권 뭐죠? 저당권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둘 중에 하나만 저당 잡았다가 둘 중에 하나만 저당권 실행 경매하면 필연적 달릴 수밖에 없다. 저당권 실행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이거 민법 규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민법은 아니지만 특별법 규정이 있었죠. 특별법. 자, 특별법에 그냥 제목만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목법 이건 이런 데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내용 알 필요 없어. 임목법 6조에서 법정지상권 문제 나오고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 가담법 그냥 제목만 들어두면 가담법 10조에 이 문제 나오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민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지만 관습법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힘든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판례가 있죠.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총 5가지예요. 5가지. 총 5가지 중에서 다만 360 법정지상권 요거와 그런 다음에 관세법정지상권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게요. 특히 저당권 실효자 법정지상권. 자, 요거는 말로 하자면 저당권 실효자 법정지상권은 처음에는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다. 다만 처음이라는 기준이 언제였다? 경매 당시가 동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 설정 당시. 그때 토지의 저당 잡을 당시에 위에 건물이 존재했고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면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또는 건립 중의 건물이어도 관계없다. 경매 당시 동일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법정 성립한다. 또 300여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과 의사로 창수할 수도 없고 특약과 의사로 배제할 수도 없다. 즉 의사나 특약 모두 무효이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법정상 취득한 건물을 철거 후 몇 번 강조했어요? 토지의 저당 앞에 있었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다. 신축했는데 그 건물을 철거 신축했는데 토지망령 맺을 때 과연 신축한 건물이 법정시장권 인정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것이냐. 저당 잡을 때 있었던 건물을 철거 신축했을 때 토지망령 맺을 때 신축한 건물이 법정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 철거 신축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뭘 갖고 구분하자? 단독저당이냐. 토지에 단독저당 잡을 때 있었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느냐. 그렇다면 토지망령에 따라 신축한 건물은 법정시장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존립이다. 그런데 어느 건물을 철거 신축했냐? 토지건물에 공동 저당 잡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다. 토지망령 맺더라도 공동 잡은 건물을 철거 신축했을 때는 토지망령 맺더라도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게 법정시장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 후 신축한 말이 나왔을 때 토지에만 단독 저당 잡은 건물을 철거 신축했을 때는 토지망령 맺어도 법정 인정. 토지 건물에 공동 잡은 건물을 철거 신축했을 때는 토지망령 맺을 때는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해야지 법정 인정할 수가 없다. 이들하는 것이죠. 자, 요거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나머지 얘기도 많이 중요한 점이 있지만 가장 기본만 일단 챙겨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면 기억을 상기하시면서 한번 이 정도 읽어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그 다음 배 정리하는 것까지 쭉 봐주셔야 돼요. 가장 쉬운 것만 챙기는 거예요. 쉬운 것만. 가장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이라는 건요. 법정시장 어렵지만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건 10번 중에 2-3번이고 나머지 7번은 무난하고 쉬운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틀려도 괜찮다. 왜? 틀리라고 내는 거 틀려도 괜찮다. 틀리라고 어려운 문제 막 내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 서너 문제 나와요. 그게 법정시장 나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맞춰줘야겠죠. 그 정도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테마 30이죠. 자, 테마 30번에 특수한 지상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관습법상의 지상권 얘기하는데 자, 관세법정지상권은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다. 그런데 이 관습법상의 법정시장권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그 처음이라는 기준이 처음에는 위에 있는 토지와 위에 있는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 그런데 나중에 달라졌다. 다만 이 처음이라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이건 설정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였죠. 처분 당시만 동일이면 되는 것이지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물, 동일인 소유물 요하지 않아요. 매매할 당시만 동일이면 되는 거죠. 물론 건물은 무엇든 미등이 다 관계 똑같이 가야 될게요. 그렇죠? 달라진 원인이 왜 달라졌다? 저당권 실행경매 이해 원인으로 저당권 실행경매 이외 원인이 달라지면 다 관세법정시장권이다. 동일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매매, 둘 중에 하나만 교환, 둘 중에 하나만 증여, 토지건물 둘 중에 하나만 증여, 둘 중에 하나만 공매처분, 둘 중에 하나만 강제경매. 무슨 말만 빼면 돼요? 저당권 실행경매만 빼면 돼요. 저당권 실행경매가 달라지게 되면요. 이거로 달라지게 되면 이거는 366조잖아요. 법정지상권. 이거 이외의 원인으로 달라진 모두 관세법정지상권이다. 그런데 관세법정지상권은 규정으로 얘기하면 규정이 없지만 규정으로 얘기하면 임의규정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관세법정지상권은 달리 정한 다른 의사가 있거나 어떤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이 무조건 유효한 거죠. 의사대로 특약대로 가는 것이고 아무런 의사도 특약도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다. 이것이 360의 다른 점이죠. 저당권, 실행된 법정시장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나 특약은 모두 무효이지만 관세법정시장권은 의사와 특약이 있다. 의사대로 특약대로 하는 것이고 의사 특약이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죠. 그렇죠? 판단 시기가 다르고 달라진 원인이 다르죠. 그런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관세법정시장권 어렵게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한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냥 외우셔야 돼. 우리가 외우는 거죠. 이 판례 몇 가지. 거의 정리해놨지만 관세법정 성립이 안 되는 거. 자, 문장 중에
환지 처분,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환지 처분을 통해서 달라지겠더라. 그러면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 때려부셔라. 이 단어만 나오면요.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경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이 단어만 나오면. 두 번째는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말만 나오면 토지건물에서 달라지게 돼도 위에 있는 건 철거해야 돼요. 이 단어만 나오면 성립하지 않는 명의신탁. 세 번째는요. 환매권 실행. 환매권 실행을 통해서 토지건물에서 달라지겠더라. 그럼 위에 있는 건물도 철거해줘라. 환매권 실행. 요 단어만 나오면 철거해줘라.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요. 네 번째는요. 토지매매 계약이.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해제된 토지 위에 건물이 조립한다면 해제되어 이 말만 나오면 위에는 건물은 철거해라. 최소 요거 기억하셔야 돼. 환지 처분, 명의신탁, 환매권 실행, 해제. 다섯 번째요. 유명한 문장이죠. 소유권 취득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이 말만 나오면 위에 있는 건물도 다 철거해라. 그래서 단어를 기억하세요. 단어를.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 성립이 안 되는 거, 이게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이 단어를 찾아내서 자, 요요세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테마 31번. 테마 31번의 지역권인데요. 지역권은 해마다 출제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역권이 출제되면 나오는 것은 지역권의 개념. 이건 판례가 없잖아요. 지역권은요. 지역권의 법적 성질. 뭐 요 정도는 봐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역권이요. 그래서 지역권제가 12개 지문을 정리해놨지만 별거 아니에요. 요것만 딱 볼 줄 알면 돼요. 자, 지역권에서 테마 31번 3번 또는 3번 볼까요?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에 되나 승역지는 일부여도 관계없다. 또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하지만 요역지와 승역지는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다. 기억나나요? 또 남의 토지에 승역지는 했더라도 가끔 쓴다는 것이지 지역권 설정했다고 해서 승역 토지를 360을 점유할 권리 있는 것은 아니다. 점유를 수반한 물건은 아니다. 따라서 누가 승역지를 못쓰게 침해했더라도 지역권자는 세 가지 물건 청구 중에서 목적을 반한 청권만은 행사할 수 없다. 저당권자, 지역권자는 점유를 수반한 물건자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물건 청구 중에서 뭐는 없다고요? 목적을 반청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또 지역권은 공동이용권이다. 내가 남의 땅에 승역 설정했다 해서 나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권리가 아니라 같이 쓰는 권리다. 공동이용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권자, 이중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거기서 3번 질문 한번 볼까요? 지역권은 우리가 항상 지역권이란 말이 뭐죠? 다른 말로 승역지. 승역지를 지역권이라고 부르잖아. 승역지. 그러니까 지역권 말 바꾸라 했잖아. 지역권 다른 말로 승역지는 요역지에 딸려있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승역지는 지역권은 승역지는 요역지에 오면 같이 하라. 그래서 수반성이 있고 부종성이 있다. 기억나시죠? 이거 292조 얘기예요. 수반성이란 말이 뭡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승역지도 함께 넘겨줘라. 요역지 소유권과 운명 같이 해라. 이 수반성,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승역 쓰는 권리도 함께 넘겨주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소자한테 넘겨줘라. 이게 수반성인데. 그렇지만 강행은 임의규정. 그것이 원칙이지만 요역지 소유권 이전 늦게 해주면서 승역지는 소멸시키기로 하자. 따라가지 않기로 하자라는 특약이 있다면 소멸시킬 수 있어요. 아무런 말에서는 따라가는 거지만 수반성은 임의규정. 부정성은 강행규정이에요. 부정성이란 말은 뭡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웠잖아요. 부정성이란 말은 승역지는 다른 말로 승역지는 뭐예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함께만 이전해야지. 승역지만 하나 뚝 떼서 승역지만 분량도 할 수 없다. 승역지 등급에 지역권 이전 등급이란 말 없다. 승역지는 지역권과 함께만 양도되는 것이지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역 쓰는 권리만 이전해 주는 거, 승역지만 분리양도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게 부정성이에요. 이건 강행 규정. 자, 여기에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제라도 한번 강의를 참조하거나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5번 질문에 지역권의 불가분성. 아, 더 어려웠잖아. 지역권 불가분성. 기억나시나요? 불가분성이 많이 나오면 이 요역지가 공유지다. 공유.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다. 공동소유. 요역지 공동소유일 때 불가분성을 많이 쓰잖아요. 뭐 요역지 소유자가 뭐 몇 번 얘기했어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한 토지다. 그렇죠? 그럴 때 불가분성만 쓴다. 그래서 요역지가 공유지일 때 이 토지 위에서 요역지 토지에서 좋은 일이 뭐죠? 승력지를 취득하는 거. 없어도 생긴 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은 공유자 전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전원에 해당돼 1인만 해당돼도 좋아지는 거예요. 승력 취득하는 것이지. 전원에 해당되지만 승력지 취득하는 거 아니다. 1인만 해당되면 전원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승력 취득하는 거. 나쁜 일은요. 있어던 승력지가 뭐 하는 거? 없어지는 거. 소멸. 승력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요역지에서는 나쁜 일이에요. 없어지는 것은 전원에 해당될 때만 없어지는 거지. 1인만 해당되는 거 갖고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불가분성 얘기. 자, 요거 예를 들어줬는데 5번에 나와 있네요. 자, 5번쯤 한번 읽어볼까요? 5번에 계속되고 폐연된 것에 하나요. 지역권도 시효측할 수 있단 말이야. 승력지 남의 땅에 지역권 등기 내지 않아도 계속되고 폐연되게 20년만 통행하면 승력지 시효측할 수 있는데 승력 시효측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은 전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공유자 1인만 시효측하면 전원이 혜택을 보는 거지. 전원이 해당돼야 시효측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하는데 요역지 공유지인 때는 공유자는 1인 한 사람이 승력지를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 승력지를 취득한다. 좋은 일은 1인만 해당되면 전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9번 얘기요. 뭐 8번 얘기 같은 필요 없어요. 9번 얘기. 뭐 지역권 위기 같은 얘기는 필요 없다. 9번이요. 자, 9번 얘기 볼까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우리가 지역권 시효 취득하려면 계속 폐연된 경우만 그렇죠. 계속해서 폐연된 얘기 항시 사용하는 관계를 얘기한다. 그렇죠. 하지만 지역권 취득할 때 승력지 우리 판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역권 시효 취득이요. 승력지 소유자가 지역권 등기도 내지 않았는데 호의로 통행을 묵인해줬어요. 묵인. 그냥 다니는 거 묵인해줬어요. 이 경우에는 20년을 다녀도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의로 묵인해진 경우에는 승력지 소유자가 요역지 토지가 지역권 등기를 내지 않고 통로 쓰는 것을 호의로 묵인해준 경우는 남의 땅 20년 다녔다고 해서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시효 취득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안 되는 애가 누구냐면요. 요역지에 불법 점유자는 남의 땅으로 20년 통행해도 시효 취득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 호의로 통행을 묵인해 준 경우 요역지가 불법 점유자는 남의 땅으로 20년 다녀도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그 정도 얘기만 봐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역권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봐주시면 돼요. 저리 봐주시고 테마 32번에 전세권이죠. 테마 32번 전세권 들어가면서 그 도표 정도예요. 도표. 우리가 뭐 도표를 비교하는 건 다 암기인데 뭐 도표 비교가 그렇게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전세권과 임대차 정도 비교할 줄 알아야겠죠. 이렇게요. 자, 그 중에 그 도표 중에서 나머지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데 거기 보면 전세 임차의 파산이죠. 파산. 도표에서 파산 봐보세요. 파산 보세요. 전세권자가 임차의 파산을 받아서 파산은 전세권 소멸사가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파상을 받았다고 해서 전세금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소멸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파상을 받아보면 나머지 남은 계약기한이 있더라도 임대차는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임대차는 소멸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인이 파상을 받아버리면 임대인은 임대차 해지를 통과할 수 있어요. 파산은 임대차 소멸사에 해당되지만 전세금 소멸사 아니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 여기 하나 특징적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갱신청권이에요. 잘 봐보세요. 다시 한번 갱신해달라. 이 갱신청권이 전세권에 갱신청권 제도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임대차는요. 잘 봐보세요. 다시 한번 갱신해달라. 토지임대차. 토지임대차에서는 이 갱신청권 제도가 있어요. 토지임대계약이 끝나는 날 임차인 토지 위에 지상물이 남아있다면 토지임차인의 임대인에게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에 응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청권. 토지임대차는 갱신청권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거 건물 임대차 제도에는 갱신청권 제도가 없어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개민법을 배울 때 계약기한이 끝나는 날 다시 한번 갱신해달라. 이 갱신청권이요. 다시 한번 재계약해달라. 이 갱신청권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지만 없어요. 이 갱신청권 제도는 딱 3군데만 있어요. 이 3군데 말고는 다시 한번 갱신해달라. 갱신청권 제도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럼 갱신을 청구하면 정당이 없이 갱신 응해주라는 거잖아요. 이 갱신청권 제도는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갱신해달라. 이 얘기는 지상권에 있어요. 지상권.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 지상물이 현존하다면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권에 갱신청권 제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토지임대차. 토지임대차에서도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 토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응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청권.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는 최초 계약부터 5년을 초과된 게 돼서 갱신을 청구하면 상가임대인은 정당히 거절하지 말아라. 5년까지. 최초 계약부터 5년까지. 이 3군데만 있어요. 여기 말고는 어디도 갱신청권 제도는 없어요. 어디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권에도 뭐는 있어요. 전세권에. 건물전세. 건물전세권에는 법정갱신제도는 있어요. 묵시갱신제도. 법정갱신제도랑 갱신청구제도는 다른 거예요. 토지전세는 또 이것도 없잖아요.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없고요. 건물전세만. 근데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토지임대차건 건물임대차건 둘 다 여기는 법정제도 있어요. 헷갈리죠? 헷갈릴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갱신청구제도는 꼭 여기 말고는 어디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법정갱신이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정갱신, 묵시갱신. 아무런 말이 없던 다 재계약 들어간다. 이 법정갱신제도도 딱 4군데밖에 없어요. 이 4군데 말고는 어디도 법정갱신제도 없어요. 먼저 건물전세권. 토지전세에는 법정갱신제도가 없어요. 건물전세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건물 임대차 둘 다 묵시갱신 법정갱신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에 있어요. 상가임대차에 있어요. 이 4군데 밖에는 없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상가임대차법은요. 법정갱신제도도 있고 갱신청권제도도 있는 거죠. 둘 다 있어. 둘 다. 근데 주택은요.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이 있지만 갱신청권제도는 없어요. 여기 또. 토지건물 임대차는요. 여기는요. 토지임대차에는 갱신청권, 법정갱신 모두 있어요. 근데 건물임대차는 법정갱신만 있지 갱신청권제도 없어요. 전세권은요. 건물전세에는 법정갱신이 있어요. 하지만 뭐는 없어요. 갱신청권제도는 없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다른 제도다 이거. 이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하셔야 돼. 이런 게 객관적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도표 정리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판례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